곡선 객체 그리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요 학습 내용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 복사. 이동은 무브가 약자니까 M 엔터치. 복사는 카피, 저 크기 변경, 스케일이죠. 회전은 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스플라인 편집, 무한선 그리기, 광선 그리기 등의 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명령은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이고요. 이 명령어 단축어 M 클릭하시고 엔터 치셔도 이동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객체를 이동하는 명령으로 move를 사용하거나 단축키로 M을 입력하고요. 마우스로 이동할 객체를 선택한 후에 기준점을 지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점이 이동 명령이 원이라면 기준점이 원점이 될 경우가 많고, 또는 어떤 직사각형에 딱 달라붙는 원으로 여기에 원을 갖다 놓고 싶으신 분은 여기가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고 오면 이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디로 선택해야 되는지는 이 원이 위치할 곳이 어떤 역할을, 어떤 직선의 탄젠트 접선 부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기준점이 원점이라면 이 원점이 기준점이 돼서 이 꼭지점 부분에 이렇게 원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야 될지 같은 것들에 따라서 기준점의 위치를 달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직접 실습을 통해서, 또는 제가 구강에서는 도면 그리기를 직접 실습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도면 그리기를 직접 실습을 해 보심으로써 그때 이제 원 그리기를 하고, 또는 무브 이동 명령이나 복사 명령을 직접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면을 그리면서 다시금 반복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동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복사 명령이 되겠습니다. 복사는 카피라고도, 우리가 복사를 신입사원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복사를 많이 하죠. 선배 사원들이 복사를 많이 할 정도로 복사 명령이 꼭 있어야 될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수정 패널에 복사로 들어가시거나 메뉴 막대 수정,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리본으로 들어가서 복사를 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 Y로 되는 방법이, 이렇게 메뉴 막대 풀다운 메뉴가 나왔을 때 복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도구 막대에서 이 아이콘을 선택하는 것이 복사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 폼 수정 복사 리본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명령어 입력 카피,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사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이.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여러분들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리면 됩니다. 이 복사 명령을 수행하실 때 오토캐드는 다양한 명령을 수행하는 이 다양한 명령어들도 있지만, 이 명령어를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자가 가장 편한 방법이 무엇일지에 따라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를 복사하는 명령으로 카피를 사용하거나 단축키로 CP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우스로 복사할 객체 선택을 한 후에 현재 명령 복사 모드를 다중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개를 복사하는 거고요. 기준점을 또는 변이, 기준점을 선택한 후에 두 번째 점을 지정하고 첫 번째 점을 변이로 사용해서 복사를 수행하면 카피가 잘 되겠습니다. 크기 축소 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축소하는 기능이 있는데, 축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구막대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사용해서 객체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명령이 스케일 명령이 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SC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스케일 명령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크기 축소 명령은 이 객체 크기를 축소하는 기능이 되겠는데, 마우스로 크기 변경할 객체를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축소를
반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0.5를 기준점을 여기를 지정을 해줬죠. 그리고 0.5를 입력하면 축적 비율이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객체 크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0%로 축소하는 명령 반대로 축적 비율을 2로 만약 키우게 되면, 여기서 2로 키우게 되면 이렇게 된 박스가 이만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2배 크기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객체를 확대할 때는 배율 수치만큼 수치를 입력하거나 축소는 소수점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죠. 밑에 표를 나타내는데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표를.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 확대 같은 경우에는 2로 하면 확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신 거죠. 5로 하게 되면 5배가 돼서 5배 확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0을 선택해 주면 10배가 되는 거고 100을 선택해 주면 100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00분의 1배를 하려면 0.02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요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배인 경우는 0.1을 해야 줘야 10배인 거죠. 5배인 경우는 얘가 5배인데 0.2가 되겠네요.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0.2를 선택해 주면 5배가 되는 거죠. 0.2의 반이 0.1이니까요. 2분의 1배가 하려면 0.5를 선택해 주시면 객체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스케일 명령의 정량적 숫자 값을 입력해줘서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축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크기 확대 명령이 되겠는데, 크기를 확대하는 것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의 스케일 값을 1보다 더 큰 값을 입력해야 되는 것이죠. 1배는 똑같은 배수로 크기를 하는 것이고요. 축적 비율을 2배로 확대시키면 2배로 커지게 되는 거죠. 직접 여러분도 실습을 해보시면서 크기를 한번 확대해 보시는, 이렇게 다각형을 원에 내접하면 오각형을 그리신 후에 이 부분을 스케일 명령을 입력을 먼저 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윈도우 선택이나 걸치기로 선택 종료하시고 하시면 엔터를 치셔야 되죠. 기준점을 지정해 주시는데 확대하는 기준점을 여기를 지정해 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확대가 되는 거죠. 3을 입력하게 되면 3배로, 옵션을 3을 입력하면 3배로 이게 확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스케일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밌는 거를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CAD 기초 이 시험 문제를 내줄 때 중간고사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냅니다. 이 다음 도면을 다음에 나타내 있는 도면의 치수의 2배의 크기로 도면을 그리시오. 빨리 도면을 그리면 좋은 점수를 주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떤 학생들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CAD 기초가 완벽하게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2배로 그린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각형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각형의 가로가 50mm고 세로가 150mm고 뭐 이런 사각형을 2배를 그리려면 애초에 얘를 50이랑 150으로 그린다면 스케일 명령을 해서 이 스케일 값을 2를 쳐주셔서 2배를 저절로 키우면 되는데, 이게 사각형으로 단순하면 간단한데, 이렇게 이 사각형 안에 세모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이 다이아몬드도 있고 선도 있고 막 이런 복잡한 걸로 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계산기를 두들겨서 2배 값이 얘는 50에 2배는 100이고 150에 2배는 300, 이걸 다 손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학생을 봤는데, 이러다 보면 하세월인 거죠. 스케일 명령을 모르기 때문에 도면을 2배로 그릴 때 이렇게 일일이 치수가 나타난 부분, 치수 값을 2배를 일일이 계산을 해서 지정을 해서 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면 시험 점수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명령어를 사용해서 직접 이 도면에 나타나 있는 치수대로 도면을 그리신 후에 그 도면의 2배를 확대를 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하면 이 빠른 시간 안에 도면을 2배 확대해서 그리실 수 있는 거죠.
이런 확대를 이용한 스케일을 이용한 예를 한번 예시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옵션을 이용한 스케일 명령을 활용한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옵션이란 뭘까요? 참조는 레퍼런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고문헌은 레퍼런스 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참조 옵션을 이용한 스케일 활용 예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기능이 객체의 크기를 2배, 3배 등 배율을 입력하여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직접 길이를 입력하여 원하는 수치대로 확대, 축소할 기능을 참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직접 길이를 입력해서 원하는 수치대로 확대하는. 레퍼런스는 정밀한 구조물을 도면으로 작성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스케일 명령을 입력한 후에 객체를 선택해주고요. 윈도우 선택이나 걸치기 선택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죠. 선택을 종료하려면 엔터 또는 스페이스 바를 클릭하셔야 되죠. 기준점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확대시키는 원점을 지정해 주는 거죠. 서브 메뉴 참조는 레퍼런스 R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후 현재 길이 및 새로운 길이를 입력해 주면 지가 입력해 준 길이의 차이만큼 그 차이만큼 자동으로 계산해서 스케일을 지정해서 확대를 시켜주는 참조 옵션이 만약 얘라면 얘가 늘어나는 수치만큼 원하는 만큼 길이를 확대시키는 이 기능이 아마 정밀한 이런 부품 같은 것들을 정밀한 구조물을 도면으로 작성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이 되겠습니다. 회전은 로테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어떤 객체를 이렇게 그렸는데 객체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도면에서는 객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도면이었다면 똑같은 크기를 갖는데 90도, 180도 이렇게 회전된 도면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전 명령을 이용해서 또는 이렇게 원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좀 90도 회전시키거나 이렇게 회전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회전 각도를 입력해서 객체를 로테이션 시킬 수 있는 명령어가 오토캐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로테이션은 회전 이렇게 생긴 도구막대 수정 패널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요. 로테이션 명령을 치시거나 단축키 R5를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마우스로 복사할 객체를 선택한 후에 먼저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타원인데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10mm, 16mm 해가지고 타원을 그리신 후에 타원을 로테이션 치고 엔터 치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시고 기준점을 선택해 주시고 회전 각도를 지정해서 회전 각도를 45도,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 135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전 기능이 또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도면은 막상 도면이 육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든 도면은 이런 식으로 육각형이 만들어졌다면 그 부분을 180도 돌려서 도면만큼 원하는 만큼 회전을 시키면 도면을 빠르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이 내접하는 도면을 그리시오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로테이션, 회전 기능이 오토캐드에는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회전시켜서 원하는 도면대로 수정하시는 그런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에는 회전의 예시 자료를 설명드릴게요. 회전은 도어가 다음과 같은 아파트 단면도와 도어 각각 따로 있는 도면으로 구성된 부분 편집을 위해 회전문의 각도를 변경하여 조립해 보는 그런 예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 아파트 평면도에 도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도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이 이렇게 90도 이렇게 회전해서 도어가 이 안에 좀 끼어들고 싶으면 요는 도어를 이루는 상대편 경첩이 되겠는데 회전 명령을 실행한 후에 회전할 객체의 문을 선택해 주시고요. 문을 이렇게 선택해 줬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지정해 주는데 기준점을 여기로 지정을 해줬죠. 여기는 기준점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회전체 중심 부분 참조 각도를 90도로 지정해 주고요. 세 각도를 지정해서 그 마우스로 객체를 드래깅하여 각도를 수동으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도어가 이렇게, 이 아파트는 보통 바깥으로 이렇게 도어를 넣지 않고요. 이 방에 바깥으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방의 안쪽으로 문이 열리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죠. 예, 세 각도를 지정해 주셔서 방이 만약 문이 바깥으로 열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충돌하거나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도면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스플라인 편집 명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은 아주 아름다운, 또는 스플라인은 뭐라 그러죠? 이 곡선, 예쁜 곡선, 심미적인 곡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스플라인 편집은 스플라인 에디트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스플라인 편집이 명령이 먹는데요. 열려있는 스플라인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폐곡선을 만드는 것이 이 닫기 C가 되겠고요. 열기는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 사이의 구간을 제거하여 오픈된 스플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열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J를 치시고 엔터 치시면 결합 명령어가 입력이 됩니다. 열린 스플라인을 선택할 때 활성화되고요. 스플라인의 끝점에서 다른 스플라인, 선, 폴리선, 호와 결합을 하는 것이 결합이 되겠습니다. 맞춤 데이터에는 F, 맞춤은 F가 되겠는데 맞춤점을 편집하여 스플라인을 편집하고요. 정점 편집은 정점을 편집하여 스플라인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맞춤선이 있어야 맞춤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플라인 편집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폴리선으로 변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스플라인을 폴리선으로 변환하는 거죠. 정밀도는 0에서 99 사이의 정수를 입력하면 폴리선으로 스플라인을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P하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반전의 경우는 R 치시고 엔터 치시면 되는데 스플라인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반전시키는, 반전을 영어로 뭐라 그러던가, 리버스, 예, 그 정도 뒤집는 거죠. 이번에는 무한선 또는 구성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구성선 그리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선의 경우에는 선이 지구 끝까지 긴 선이에요. 이걸 이해하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화면에 무한대 크기의 선을 수평선 또는 수직선으로 그리는 기능이 무한선입니다. 무한선은 X라인하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무한선의 선분 끊기, 점생선, 다각형 그리기 등의 기능을 병행하여 도면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한선이 무한대 크기의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끊거나 점을 생성하거나 선을 분할하거나 다각형 그리기 등의 기능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광선은 ray라고 치시면 되고요. 무한선의 반 정도 되는 겁니다. 화면의 무한대 크기에서는 반쪽짜리 수평선 또는 수직선으로 그리는 기능이 광선이 되겠습니다. ray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고, 무한선과 마찬가지로 무한선의 선분 끊기라든지 점 생성이라든지 다각형 또는 그리기 등의 기능을 병행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기능이 광선 그리기 명령입니다. ray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그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 4, 5강에서 객체 스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토캐드의 핵심은 객체 스냅에 있다고 설명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객체 스냅이 굉장히 중요한 옵션입니다. 객체 스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객체 스냅은 영어로는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로서 오스냅이라고 이렇게도 약자를 얘기를 하죠. 객체의 특징점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명령이 돼. 객체의 특징점이 그리기 할 때 매우 중요한 옵션이죠.
직선의 특징점은 끝점이 두 개가 있고 중간점이 하나가 있는 특징점이 있습니다. 원의 특징점은 중심점이 하나 있고 4분점이 네 개가 있다는 특징점이 있습니다. 이런 선이 교차한다면 교차점이 특징점으로 하나 있을 수 있고 끝점이 네 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을 특징점이라고 이렇게 정의라고 이 특징점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객체 스냅이 되겠습니다. 객체 스냅 설정기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컴퓨터의 램을 많이 필요로 해서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잘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끊길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객체 스냅 설정이 돼 있는 거를 끄고 빨리 도면을 입력할 때 필요한 단축키가 F3 키가 되겠습니다. 객체 스냅 설정은 중심점은 아까 설명드렸던 센터선이고요. 원호, 타원 등 원 형태 객체의 중심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심점이고 중심점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4분점은 보통 4분점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4분점이 이렇게 생겼고요. 원호, 타원 등 원 객체 형태 객체 4분점을 4개가 생성이 되겠는데 4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것이 4분점 쿼드런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교차점은 둘 이상의 객체가 교차하는 점을 자동으로 선택해 주시는 건데 X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요. 노드는 포인트, 디바이드 등의 명령 후 생성되는 노드 절점이 되겠죠. 교차점은 둘 이상의 객체가 교차하는 점을 자동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이 교차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복이 되어 있네요. 연장선은 선호 등 객체 연장선상의 점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것이 연장점입니다. 연장선이 있죠. 다음 걸 보겠습니다. 삽입의 경우에는 블럭이나 텍스트 등 객체의 삽입점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것이 삽입이고요. 직교는 선호 등의 객체의 직각이 되는 점을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직교 명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처점이나 근사점은 nearest라고도 얘기하고요. 마우스 커서 위치와 객체 사이의 가장 가까운 점을 자동으로 근처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근처점이 이렇게 요 근처에 왔어요 하고 근처점이 어딘지 알려주죠. 가상 교차점은 3차원상의 객체가 가상으로 교차하는 점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apparent 가상으로 교차하는 점이기 때문에 겉보기 교차점이 되겠죠. 평행의 경우에는 미리 그려진 객체와 평행하게 그릴 때 평행점을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기능입니다. 기타로는 객체 스냅을 명령 도중에 일시적으로 바꾸거나 설정 시 Shift 플러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Shift 키랑 마우스 오른쪽 키를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컨트롤 키랑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객체 스냅 설정하는 이 제도 설정 이 대화창이 뜨게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두 선택하는 기능도 있고 모두 지우는 명령도 있는 거지. 선택이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클릭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모 안에 클릭이 되어 있는 것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을 키시면 객체 스냅의 특징점들을 도면을 그리면서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그 특징점들끼리만 연결하면 도면을 쉽게 그릴 때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객체 스냅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메뉴를 또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곡선 객체 그리기 1, 곡선 객체 그리기 2 시간에 이어서 곡선 객체 그리기 3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5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move M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는 가장 많이 쓰는 move 명령을 익혔고요. 두 번째 복사 명령의 단축키는 copy CP의 엔터였죠. 다양한 객체를 원하는 방향이나 원하는 위치로 복사하는 카피 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크기 축소 명령, 스케일을 이용해서 스케일 값이 0.5라든지 0.1이라든지 0.2라든지 100분의 1배로 이렇게 10분의 1배로 이렇게 줄일 때 이 값을 이용해서 객체 크기를 축소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일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크기를 확대하는 2배라든지 10배라든지 100배 등으로 내가 그렸던 실제 크기 도면의 크기가 아니었는데 실제 제품의 크기보다 반의 크기로 그렸는데 이 부분을 2배로 확대시키려면 스케일 명령을 이용해서 2를 클릭해서 확대하는 경우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잠깐 빠진 게 얼른 생각나는데 회전 기능에 대해서 또 참조 옵션을 이용한 스케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확대된 만큼 자동으로 이렇게 딱 확대가 되거나 줄여서 이렇게 도의 문을 이 아파트 평면도에 문을 집어넣든지 할 때 이렇게 편리하게 이 참조 명령 옵션을 이용한 스케일 명령도 있었고, 여섯 번째로는 로테이션 명령을 또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죠. 그래서 객체를 그거는 다음 장에 제가 참 정리를 했네요. 회전 명령이 로테이션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수선화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꽃도 그릴 수 있고요. 스플라인 편집 명령을 이용해서 곡선을 편집하는 뭐 정점이라든지 맞춤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왔던 거를 또는 클로즈 시켰던 거를 클로즈 안 된 부분을 클로즈 시켰다든지 또 클로즈 돼 있는 부분을 다시 클로즈를 안 시키고 다시 선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무한선 구성선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 구성선은 이 광선 웨이랑 같이 쓰죠. 무한선은 X라인이라고 해서 광선은 웨이인데, 끊기라든지 이 구성선 트림이라든지 등을 이용해서 무한선은 이게 극한까지 가는 굉장히 긴 선이에요. 물론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선인데 이 선을 이용해서 제품의 외형선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무한선을 반으로 잘라내는 것이 광선이 되겠습니다. 기타 객체 스냅을 설정하는 기능 1,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객체 스냅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준비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괴테가 한 말을 명언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소망을 갖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성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괴테가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식을 적용하고 소망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